뉴스야 시작합니다. 정치부 권은영 기자 나와 있습니다. 첫 번째 물음표 볼까요? 네, 첫 번째 물음표는 야당 한동훈 특검은 안 된다입니다. 이태원 참사와 관련해서 정치권에서 특검 얘기가 자꾸 나오는 것 같던데, 근데 한동훈 특검은 무슨 얘기입니까? 네, 정확하게 말하면 상설 특검입니다. 네. 이 특검을 할 경우 별도로 특검법을 만들거나 아니면 상설 특검법에 따라 도입할 수 있는데 조건은 본회의에서 의결하거나 법무부 장관이 특검 수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 특검을 도입할 수 있습니다. 한동훈 장관이 판단할 경우 도입이 가능한 거죠. 그러니까 민주당에서 얘기하는 특검은 상설 특검이 아니라 별도 특검을 말하는 건가 봐요? 네, 현재까지 민주당 당론은 국정조사를 하자 이렇게인데 경찰의 이른바 셀프 수사에 한계가 있는 만큼 특검으로 가야 한다는 의견도 만만치 않습니다. 다만 상설 특검이 아닌 별도 특검법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제 한동훈 장관이 얘기하는 특검이 아니고 국회에서 의결해서 국회에서 만든 특검이 돼야 되겠다. 윤석열 대통령의 방탄 특검이 될 수도 있다. 이런 의혹도 있을 수 있죠. 상설 특검은 왜 안 된다는 겁니까? 이 절차상 차이가 있기 때문입니다. 법무장관이 결정하면 곧바로 추천 절차가 시작되고 구성되는 속도도 빠르지만 그만큼 그 과정에서 국회 역할이 축소되는 측면이 있습니다. 거대 의석을 가진 민주당 입장에선 보다 세부적인 사안까지 직접 특검법에 넣는 게 낫다고 볼 수도 있는 지점입니다. 그렇다고 한동훈 장관이나 여당에서 상설 특검을 하자는 입장도 아니지 않습니까? 네, 법무부는 별도 입장이 없다면서 신중한 반응을 보이고 있는데 법무부 한 관계자는 TV조선에 수사 기소를 그렇게 분리하자며 검수완박을 하더니 이제 와서 사사건건 수사와 기소가 결합된 특검을 하자는 건 넌센스라고 했습니다. 검경 수사권 조정 자체가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자는 취지에서 시작된 건데 결국 대장동 수사도 그렇고 이태원 참사까지 민주당에서 특검을 얘기하는 건 앞뒤가 많지 않다라는 주장인 겁니다. 예. 검수완박 강행 처리 당시에 이 대형 참사 부분이 빠진 것도 논란이 많죠. 네, 맞습니다. 이 검찰이 수사를 개시할 수 있는 범위의 범죄가 대형 참사를 포함한 6대 범죄에서 부패 범죄, 경제 범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범죄로 줄어든 건데 다시 검찰 수사권을 복원해야 한다는 주장이 여당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셀프 수사가 문제라면은 원상복구 시키면 되는 것이죠. 검찰도 대형 재난에 대해서 수사를 할 수 있도록. 네. 첫 번째 물음표 정리해볼까요? 네, 첫 번째 물음표 야당 한동훈 특검은 안 된다의 느낌표는 수사 참사로 하겠습니다. 예. 이 대형 참사가 벌어진 지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검찰은 수사를 개시조차 못하고 부실 대응 당사자인 경찰은 셀프 수사를 하는 이 자체가 또 하나의 참사라는 지적이 나옵니다. 알겠습니다. 두 번째 물음표는 뭡니까? 네, 두 번째 물음표는 윤 대통령 순방 가나 못 가나입니다. 이달 중순에 대형 외교 행사들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대통령실은 간다, 안 간다 얘기가 없네요. 네, 그렇죠. 통상 대통령이 해외 순방을 갈 경우에는 출발하기 1, 2주 전에 브리핑을 합니다. 네. 그리고 엠바고도 동시에 설정이 되는데 아직까지 감감무소식이죠. 얼마 전 대통령실 브리핑 중 G20나 아세안 플러스 3 참석과 관련된 질문도 나왔지만 고위 관계자는 다음 기회에 별도로 직접 기자실에 내려와서 상세한 브리핑을 하겠다라면서 양해를 구했습니다. 외신들을 보면은 동남아 지역 어딘가에서 한미일 또는 한일 정상회담 가능성이 있다 이런 보도들이 이미 나오고 있거든요. 대통령실 분위기는 어떻습니까? 이 다자 정상회의 참석부터 미정인 상태라서 양자 회담까지는 거론도 안 된 상태입니다. 특히 한일 정상회담에 대해선 아직 논의를 시작하지 않았다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지난번 유엔 총회 계기 한일 회담을 놓고 대통령실이 흔쾌히 합의했다라고 섣불리 발표했다가 곤욕을 치른 점도 감안한 것으로 보입니다. G20의 경우 참석하는 정상 규모가 상당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 중국의 경우 시진핑 주석이 3년인 이후 처음으로 미중 정상이 대면할 가능성에 전 세계가 주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쟁 중인 러시아 푸틴 대통령도 참석할 수 있고 여기에 우크라이나 젤렌스키 대통령도 초청을 받은 상태입니다. 일본 기시다 총리도 참석하고 올 들어 가장 큰 외교 이벤트로 예상이 됩니다. 네, 참
윤석열 대통령 입장에서는 고민이 되는 지점이 분명히 있을 것 같네요. 네, 그런데 아직 국내 사정이 녹록치가 않습니다. 이태원 참사가 일어난 지 이제 일주일이 지난 시점인데 사고 수습이나 후속 조치가 제대로 되지 않은 상태에서 순방을 떠나는 자체가 상당히 큰 부담입니다. 물론 G20 회의와 같은 큰 일정의 경우 불참 자체가 큰 결례가 될 수도 있지만 국가 차원에서 워낙 큰 참사를 겪은 만큼 어느 정도 양해는 되지 않겠느냐는 얘기도 있습니다. 이태원 참사뿐 아니라 연일 도발 중인 북한도 심상치 않은 기류입니다. 순방을 떠난 사이 핵실험을 강행하게 되면 외교적으로도 큰 압박이 될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예. 북한 도발도 큰 변수가 될 것 같네요. 네, 맞습니다. 그래도 이 국제 지형이나 또 국익을 생각한다면 안 갈 수도 없는 거 아닙니까? 네, 해결해야 할 현안도 많고 또 세계 주요국 정상들이 모두 모인 자리에 한국만 빠지는 것도 맞지 않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참사와 같은 문제는 최대한 조치를 취하되 외교는 또 순리대로 해야 한다는 건데요. 미국 인플레 감축법을 비롯해서 일본 강제징용 문제 등도 이번 계기를 통해서 일정 부분 해결해야 한다는 이유입니다. G10의 위상을 갖고 있는데 또 이 정부가 중견국 외교를 강조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걸맞는 어젠다를 갖고 다자무대에서 저희 의견을 적극적으로 개진하는 게 중요하다. 네. 두 번째 물음표도 정해볼까요? 네, 두 번째 물음표, 윤 대통령 순방 가나 못 가나의 느낌표는 미루다가 독된다로 하겠습니다. 국가 애도 기간 중에 순방 발표를 하기 어려운 점은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만 중요한 외교 일정을 놓고 결정을 계속 미루는 듯한 모습을 보이는 것도 결코 바람직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권은영 기자 오늘 설명 잘 들었습니다.